외모지상주의 이하 외지주는 2014년 혜성같은 등장 이후 연재 약 8년째인 지금까지 금요 웹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네이버 웹툰 최고 히트작입니다. 외지주는 학원물로 시작했지만 연재 400화가 넘어가는 현재는 느와르물로서 자리를 잡은 작품인데요. 저도 느와르 장르를 엄청 좋아하지만 사실 느와르는 장르 특성상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가 쉽지만은 않은 장르입니다. 그럼에도 외지주는 특유의 감각과 센스로 여전히 탄탄한 팬덤과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외지주는 오랜 기간 연재를 통해 지금의 세계관과 스타일을 확립한 작품이기 때문에 초반의 외지주와 현재 외지주를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작품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장르 드리프트 이후 최고의 폼을 보여주는 느와르 외지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아무래도 400화 가까이 되는 에피소드를 모두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요. 사실 그냥 정주행을 해도 정말 재밌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미 봤지만 초반 에피소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현재의 느와르 외지주를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물 위주로 정말 간단하게 초반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주는 왕따 소년 박형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형석은 학교에선 뚱뚱한 외모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가혹한 생활을 견딜 수 없던 형석은 결국 어머니께 부탁해 전학을 가게 됩니다. 새 출발을 꿈꾸며 새로운 동네에서 자취를 시작한 형석. 하지만 여전히 형석은 길거리에서마저 외모로 인해 괴롭힘을 받았고 그날 형석은 자취방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듭니다. 잠에서 깬 형석은 엄청나게 잘생긴 몸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형석의 원래 몸은 다른 곳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형석은 몇 가지 실험을 해서 이 정체불명의 몸에 대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형석은 새로운 몸으로 아침에 등교하고 본래의 몸으로 밤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지내도록 합니다. 편의를 위해 원래 몸을 뚱형석, 새로운 몸을 큰형석이라 부르겠습니다. 형석이 입학한 학교는 재원고등학교, 이하 재원고인데요. 재원고는 외지주의 장르가 본격적으로 느와르물이 되기 전 대부분의 에피소드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재원고의 주요 인물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진성. 이진성은 중학교 때부터 복싱 천재였으며 소꿉친구인 김미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가 특징이며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스코. 바스코는 어릴 적 학교폭력을 당해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번너크리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2인자 박범재와 소꿉친구이며 강력한 피지컬이 특징이고 가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만큼 본인의 사람들을 아끼는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로 장현과 홍재열은 아직까진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한 인물들입니다. 장현은 미용가 꽃미남, 홍재열은 박형석을 아끼는 엄청난 금수저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진호빈. 진호빈은 선글라스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의 출신 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33화까지의 주요 에피소드로는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던 축제 에피소드부터 파프리카 TV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큰 활약을 할 종건이 처음 등장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재원고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며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같은 학교의 친구였던 박지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며 외지주의 본격적인 느와르 세계관이 시작되게 됩니다. 박지호를 불법 도박에 이끌어들인 장본인은 김기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기명은 박지호를 불법 도박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박지호는 큰 위기에 처하지만 다행히 재원고 일행이 지호를 도와 이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지호를 괴롭힌 김기명을 쫓아간 바스코와 박범재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지금껏 세계관 내에서 강력한 축에 속하던 바스코였지만 김기명에겐 무참히 발리고 맙니다. 사실 김기띵은 그냥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서울의 4대 크루 중 하나인 빅딜의 리더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웹툰 댓글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서울 4대 크루란 종건과 준구가 관리하는 크루로 강남의 이래회, 강북의 갓도, 강서의 빅딜, 강동의 호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크루들은 각자의 이유를 위해 종건의 후임 자리를 노리며 돈을 상납하고 있었죠. 이런 김기명의 힘 앞에서 바스코는 쓰러지지만 그때 나타난 4대 크루를 관할하는 종건이 김기명을 쓰러뜨리고 김기명을 후임 후보에서 탈락시킵니다.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건을 해결한 재원고. 하지만 트러블 메이커 박지호가 또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박지호는 이번엔 범죄자 친구와 연루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재원고가 출동해 지호를 성공적으로 구해내는 줄 알았지만 범죄자 친구와 다투던 큰형석을 지호가 창가에서 밀어버리며 큰형석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뚱형석이 깨어나고
다시 기절해서 큰 형석으로 깨어나고자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반대쪽 몸이 깨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잠에 들거나 기절해도 몸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었죠. 뚱형석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바로 큰 형석이 신원이 존재하는 이지훈이란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이에 뚱형석은 원래 몸의 주인인 이지훈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하고 이지훈의 집 주소가 자기 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뚱형석은 집으로 찾아가고 그 안에서 누군가 형석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선 외지주 176화까지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훑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외지주의 최대 강점은 캐릭터성인데요.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함에도 한눈에 이름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주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이 있으며 재미 하나만큼은 보장된 웹툰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꼭 정주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요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